자, 오늘은 쌍곡선 문제풀이 한번 해볼 건데 41페이지 필수 예제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쌍곡선의 정의 우리 다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쌍곡선은 타원의 정의하고 한 글자만 달라요. 타원의 정의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도형이었고, 쌍곡선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도형인 거예요. 그걸 이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쌍곡선하고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꼴이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이었다면 이게 합이라고 이제 생각하자, 머릿속으로 외우기 쉽게. 그러면 쌍곡선은 저 식에서, 저 방정식에서 차로만 바뀌는 거예요. 거리의 합, 거리의 차, 이렇게 이제 느낌을 주고 식을 외워주면 돼. 대신에 차이라는 것은,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기 때문에 절대값을 써야 돼.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절대값을 쓰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자고 그랬어, 우리가. 그럼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없는 상태라면 너가 1이 됐을 경우랑 마이너스 1이 됐을 경우, 그게 둘 다 차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스텝. 너 플러스 1이라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게 더 큰 수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더 컸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두 정점은 x축 위에 초점이 있었다 라고 해석하고,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쌍곡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 초점이 y축 위에 있었다 생각을 하고 쌍곡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쌍곡선 이렇게 그리면 디테일이 없으니까 쌍곡선이라는 도형은 점근선이라는 직선이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하는 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게 이 a제곱과 b제곱 역할, a와 b 역할입니다. 우리가 점근선은 직선이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y는 mx꼴로 구하는 거, mx꼴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 기울기를 어떻게 찾냐면 바로 a분의 b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울기가 a분의 b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점근선이 a분의 b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요. 그러면 선생님 하나는 찾는데 여기 하나는 뭐예요? 물어보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고, 평행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됐을 거니까, 여러분이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그 타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자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필수 예제 14번을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초점에서 거리의 차이가 6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보자. 거리의 차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하세요. 타원에서는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똑같았어요. 이 장축의 길이랑 똑같은 거야. 너는 타원에서 거리의 합이라는 거는 그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 거리의 합이 얼마였냐면 장축의 길이랑 똑같았다. 이게 타원에서는 그랬다. 근데 쌍곡선의 정의는 거리의 차이가 일정해야 돼. 거리의 차이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의 차이, 그 일정한 거리의 차이는 누구랑 똑같아요? 장축 단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선생님이 쌍곡선을 만약에 초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쌍곡선을 이렇게 그렸다면 이 거리의 차이라는 것은 누구랑 똑같냐면 이 두 꼭지점이 있죠. 이 두 꼭지점의 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꼭지점의 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보자. 꼭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엄청 쉽게 찾을 수 있어. x축하 x 절편인 거야. 그럼 x 절편이 뭐냐면 잘 봐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가 플러스 1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 절편 찾으려면 y가 0일 때인 거야. 그럼 a제곱분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x제곱은 a제곱이어야 돼. 그러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a 두 개 나오겠지. 즉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길이가 거리의 차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야. 거리의 차이가 얼마를 일정해 라고 물으면 거리의 차이를 직접 구해봐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돼.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A였다고 치자. 이 점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차이가 얼마냐 이거 생각하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 차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보자.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뺀다는 거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만큼을 뺀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길이가 얘잖아. 그래서 2A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축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2A가 거리의 차이가 되는구나. 자, 타원에서도 거리 합이 2A였죠. 장축 1에 2A였으니까. 쌍곡선에서도 거리의 차이가 2A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타원을 이해하고 있다면 쌍곡선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았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자. 그러면 바로 필수의 제 14번이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2A가 6인 거예요. 그럼 A는 3이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A제곱은 9겠지. 맞지?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제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B는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초점 찾는다고 그러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뭘 알려줬느냐? 타원에서는 초점 찾을 때 빼서 찾았잖아요. 자, 쌍곡선은 타원하고 쌍곡선은 반대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쌍곡선의 초점 찾을 때는 더해서 찾아요. 그러면 9 더하기 B제곱이 초점의 좌표를 실어왔을 때 C제곱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타원이면 빼서 찾는 거고 쌍곡선이면 더해서 찾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따라서 초점이 지금 4잖아요. C가 4잖아. 4,0이니까. 그래서 C제곱이 16인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B제곱은 몇이어야 돼요? 7. 됐죠? 그러면 타원의 쌍곡선의 방정식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이게 답인 거예요.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렵지 않죠? 뭘 알기 때문에? 타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닌데 타원하고 매우 흡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식을 가지고 노는 것은 타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가지고 노는 것은 최소한 엄청 쉽다. 이렇게 느껴져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지금까지 스텝 밟아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왔다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식을 가지고 노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최소한 굉장히 쉽게 느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반대로 이번에는 y축의 꼭지점, 그러니까 y축 위에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y축 위에 초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b가 거리의 차이랑 똑같아야 돼. 이 b가. 무슨 뜻인지 알지? 그리고 우변에 있는 상수값은 마이너스 1로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2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또 필수의 15번을 바로 해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나왔죠. 그쵸? 자, 따져보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y는 mx꼴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m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근데 얘는 지금 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약분이 되어진 m의 값을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 문제처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x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이제 알려줬단 말이야. 그때 이게 m이고 이게 a고 이게 b라고 너네들이 인식하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약분됐을 수도 있거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분을 해서 표현한 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거는 뭐냐면 그냥 a분의 b가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어야지. a분의 b가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a가 2고 b가 1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바로 a가 2고 b가 1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약분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a제곱분의 x제곱 기본꼴이니까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초점 두 개가 0,5하고 0, 마이너스 5라고 했기 때문에 초점이 y축 위에 있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점 이게 c니까 너 c 어떻게 찾아? 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찾아요. 근데 그게 c제곱과 같아야 되니까 너 25. 점근선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맞죠? 따라서 우리는 a분의 b가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건데, 비율을 해결을 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 b례도 b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식 정리를 해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첫 번째 스텝 나는 b를 그냥 이거는 비율은 b니까 그냥 b를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a 대 b를 찾으면 되는 거야. a하고 b가 몇 대 몇인지를 찾으면 돼. 근데 여기 그대로 있잖아. 2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a 대 b가 2대 1인 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 식을 정리를 하는 거야. 양변에 2a를 곱해야 돼. 또는 양변에 a를 곱해서 문자 하나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겠다 그러면은 a를 곱하면 돼요. 그럼 a 곱하면 2분의 1 a가 b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되겠죠? 자, 선생님은 이걸 추천합니다. 한 번에 풀고 싶어서. 자, 얘를 왜 추천했냐면 우리가 b에 관한 식의 값을 구할 때는 임의상수 k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가 2대 1이 되려면 네가 2k일 때 너가 k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2대 1이 자동으로 나와. 그건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2대 1이라는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꿀 때 최대 공약수 k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간단하게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서 b를 표현하는 거거든. 반대로 돌리고 싶을 때는 최대 공약수를 곱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돼. 그때 그 최대 공약수가 k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는 2k라는 값과 k라는 값이었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따라서 여기 a제곱 대신에 2k를 대입하고 b제곱 대신에 b 대신에 k를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4k제곱 더하기 k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게 25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5k제곱이 25니까 k제곱은 얼마야 되죠? k제곱은 5잖아요. 그러니까 k는 루트 5여야 돼요. 그러면 원래 값은 이 루트 5랑 루트 5였다는 거라고 해. 그러면 a가 2루트 5였고 b가 루트 5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따라서 너 a제곱은 저걸 제곱한 거니까 20이 나와야 되는 거고 b제곱은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쌍곡선의 방식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 물론 b 대신에 2분의 1a를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져. 근데 선생님은 한 번에 풀고 싶었다는 거지. 왜? 이 비율, 분수의 값은 다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부터 비율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비율을 이용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 받아들였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15번에 2번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패스할게요. 네, 좋아요. 필수예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x축 또는 y축 위에 있지 않죠? 그러면 얘는 이동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동한 걸 선생님이 타원에서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냐? 가르쳐줬어요. 똑같이 풀면. 타원에서 우리가 풀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얘는 동일하게 풀 수 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꼴은 뭐냐? 지금 봐봐. 초점의 좌표를 비교해보면 y좌표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첫 출발이 y좌표가 똑같았으니까 x축 위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얘가 똑같으니까 x하고 y가 똑같이 변했을 때 x가 다르다는 거는 처음에 초점이 x축 위에 있었으니까 x는 다르고 y는 똑같았겠죠? 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받아들일까? 자, 따라서 얘는 지금 우변이 1이라는 거는 확실한 거야. 초점 x축 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쌍곡선의 방정식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을 쓰고 얘는 이동한 거니까 이 초점이 이렇게 바뀐 쌍곡선의 방정식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면 이 x하고 y 부분만 바꾸면 답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걸 먼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초점을 선생님이 c, 0하고 마이너스 c, 0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 너 초점 이렇게 변했고 너 초점 이렇게 변했죠. 자, 보자.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 안 변한다고 그랬지. 그게 똑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바뀔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타원에서 똑같이 구했어요. 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오죠? 4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초점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4여야 된다는 거야. 거리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4라는 거는 C가 이거 반이니까 맞지? 반이니까 C가 2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너 이었으니까 이제 잡으러 가는 거야. 어떻게 잡으러 가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여기까지는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 마이너스 1이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인 만큼 y 플러스 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A하고 B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거리의 차이가 이다라는 걸 이제 정보를 이용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거리의 차이는 얘가 지금 플러스 1이다 보니까 2A여야 해. 그러니까 이 거리의 차이가 2A여야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거리의 차이가 2라고 했으니까 2A가 2여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맞춘 거지. 여기 이런 거 맞춘 거죠? 자, 이제 B 찾으러 갈 때 초점 이용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자, 너네 둘이 더한 게 4가 나와야 돼. 초점의 제곱이 4니까.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얼마죠? 3. 그렇지. 답 나왔네.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자, 다시 선생님 스텝을 밟아가면 기본꼴이 있죠. 기본꼴에서 평행이동한 꼴은 초점을 보고 맞추라는 거예요. 왜? 초점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안 변한다.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찾기 쉬운 것부터 먼저 찾아. 그리고 초점을 비교해보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나머지 다른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44페이지 필수예제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타운에서도 배웠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형하고 표준형이 있다 그랬죠? 자, 지금 필수예제 17번 문제는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쌍곡선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일반형의 꼴을 표준형의 꼴로 바꿔야 되는데 타원에서 우리가 바꿨던 완전제곱식 바꾸는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보자. 4x 제곱하고 마이너스 8x라고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2차의 개수가 1인 상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x 제곱하고 마이너스 8x를 그냥 완전 제곱 만들지 말고 4로 묶어. 그러니까 묶은 다음에 만드는 거야. 그럼 묶었다고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이 두 부분을 보고 완전 제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고 출발해. 나중에 상수항 나중에 찾을 거야. 자, 그럼 y제곱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9로 먼저 묶어. 이렇게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표현하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봐. 마이너스 68 이항에서 플러스 68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변에 똑같이 더해줄 상수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너를 전개했다고 생각했을 때 1이라는 상수가 만들었는데 4가 곱해졌으니까 4. 너 4 더해야 된다. 전개했을 때 4가 만들어지죠? 근데 마이너스 9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36이라는 상수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우변에 있는 최종 상수는 얼마가 돼요? 36이 되죠. 그러면 자, 우변이 이제 36이라는 거 알아냈어요. 아직 표준형이 되기 전이죠. 표준형은 우변이 1이어야 돼.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러니까 36으로 양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6으로 양변을 나누면 우변이 1 된다. 36분의 4니까 9분의 x-1의 제곱일 거고 36분의 9니까 4분의 y제곱 y-2 제곱일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면 얘네들은 평행이동 된 거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초점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초점은 어떻게 찾죠? 더해서 찾는 거예요. 초점은 루트 10 더한 게 14.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루트 13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게 실제 내가 찾아야 될 초점인 거다. 알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초점 찾았죠? 초점 좌표 해결됐어요. 자, 꼭지점의 좌표도 똑같은 거야. 자, 봐. 꼭지점의 좌표가 쌍곡선 이렇게 그려주면 이 A가 꼭지점인 건 아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A가 3이라는 거 알아야 돼.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하나만 알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처음에 출발하는 꼭지점의 좌표가 3,0이면 x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평행이동 된 상태여야 되는 거니까 4,2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다. 그럼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도 통일한 방법으로 찾으면 된다. 이게 지금 베이스가 중요한 거야. 중심의 좌표가 뭔지 알겠죠? 중심은 우리가 말 그대로 대칭축, 그러니까 우리가 점근산의 방정식의 교점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점근산의 방정식도 동일한 거야. 자, 평행이동 똑같이 돼야 돼. 그지? 그러면 최초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원점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 중심이 대칭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그 대칭의 중심이 원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1,2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a가 3, b가 2잖아요.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x가 출발인데 얘도 동일하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따라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플러스인데 이항할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될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면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축의 길이라는 거는, 주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거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EA가 있지. 그 EA가 주축의 길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축의 길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리의 차와 일치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는 그냥 거리의 차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필수 이제 18번 갈게요. 자, 선생님이 언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봐. 예전에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모든 도형이 마찬가지야. 초점하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하고 연결한 뭔가 나오면 다 거의 99% 정의를 이용해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쌍곡선이 있어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으로 생겼어. 너 일단 잘못됐으니까 3으로 나눠. 그러면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이렇게 돼요. 초점 물론 알고 있죠. 자, 초점은 더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2,0하고 2,0이 초점의 좌표. 그 다음에 꼭지점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A 찾으면 된다 그랬어. 왜냐면 x축 위에 초점이 있었으니까 그냥 A가 꼭지점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을 꼭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가자 그러면은 원래는 점근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3 또는 마이너스 3인 점근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원래 정석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여기 이 꼭지점 지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주는 게 사실은 정석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봐봐. 내가 여기서 제시한 C점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잘 들어.
2,0 여기도 또 초점 또 지나잖아요. 이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쌍곡선하고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자, 초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연결돼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했지? 정이 있으라고. 정. 보자 이제 끝까지 가자.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였냐? 자, AB의 길이를 찾아봐 라고 했어요. 조건은 둘레의 길이가 22일대요. 자, 이제 보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야 돼.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거리의 차이가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뺀 거랑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뺀 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이제 간다. 선생님 이걸 천천히 나눠볼게요. 자, 너 길이를 예를 들어서 P라고 할게. 너 길이를 Q라고 할게. 너 길이를 R, 너 길이를 S 이렇게 해볼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할 건데 중요한 건 정의를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이제 보자. 먼저 주어진 조건은 P하고 Q하고 R하고 S하고 모두 더하면 둘레 나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왜 이걸 따로따로 구분했느냐?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거리들을 변수로 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가 둘레의 길이인데 그 둘레의 길이가 22야. 정의를 이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정의를 써야 되는 거야. 어디다 쓸까? P 빼기 Q. P 빼기 Q. 써야 돼. 너 P 빼기 Q 얼마야? 주축이 2A. 그러니까 2 나올 수 있죠. 자, 너 2. 거리의 차 얼마야? R 빼기 S 얼마야? 너도 2. 자, 이 세 식을 연립해서 내가 찾고 싶은 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AB의 길이. 즉 Q 더하기 S를 만들면 돼요. Q하고 S를 정한 걸 만들면 돼요. 자, 그럼 보자 이제. 잘 보자. Q 더하기 S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쉽냐면 너네 둘이 더해보면 알 수 있어. 너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P 더하기 R하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Q 더하기 S가 만들어져. 그럼 얘네들 더했으니까 당연히 사겠지. 자, 여기서 잘 봐. P, Q, R, S인데 선생님이 원하는 문자들끼리 교환해서 표현할 거예요. 자, P하고 R하고 더한 거 하나 적고 Q하고 S하고 더한 걸 적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러면 P 더하기 R하고 Q 더하기 S하고 더한 걸 이렇게 표현하겠다. 너 20이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야, 얘. 그러니까 더하면 얘 소거돼 버리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빼야 되는 거야. 아래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뺄 거예요. 빼면 P 더하기 R이 소거돼. Q 더하기 S가 두 번 나오겠죠. 너를 뺐으니까 당연히 22 빼기 4. 이게 얼마죠? 18. 그러니까 Q 더하기 S의 두 배가 18이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알고 싶은 Q 더하기 S 값은 결국은 9라는 걸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이거를 그냥 방정식처럼 풀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초점하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연결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나온다. 문제에 그런 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럼 정의를 이용해야 돼. 근데 왜 문자를 이렇게 쓰셨습니까? 당연히 거리의 차이, 거리의 합 이런 걸 써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거리를 변수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식을 만들기가 편해져.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 선생님이 이렇게 4개 나눴어요? 거리가 4개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필수의 제 19번은 그냥 선생님이 안 하고,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강의에서 담지 않고, 어차피 이거 맞추는 거는 엄청나게 쉽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에 담지 않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쌍곡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차 곡선하고 점근선, 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접선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줘야 될 2차 곡선과 직선에 대한 이론은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